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액추어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컨트롤러를 연결시켜 RESTful한 방법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제어할 수 있는 API 형태를 백엔드에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액추에이터에 대한 라우터를 먼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app.js 부분에 라우터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JS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고 작성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액추에이터에 폴더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 규격을 만들어 줄 건데 컨트롤러와 서비스 그 다음에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폴더 아래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일이 필요하겠죠. 라우터 부분에 파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겠죠. 쭉 내려와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액추에이터 연결. 그 다음에 URL도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라우터 파일을 먼저 연결을 시켜 줄 텐데 여기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st 통해서 express 작성해 주고요. 자, 여기서 import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 그 다음에 여기서도 express 값 그대로 가지고 와주고요. const 그 다음에 라우터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라우터 express의 라우터 값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값인 라우터에 get을 먼저 가지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임포트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router.get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적으로 house id라고 입력해주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넣어 주도록 할 텐데 실제로는 값이 get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get 저는 actuator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by house id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S를 만들어 줄 건데 컨트롤러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생성해 줄 거고요. 우선은 경로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사해서 저는 사용할 거고 여기에 스테이터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id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et actuator status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tatus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아랫부분에는 라우터를 통해서 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될 거고 안에 들어가는 값은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여기 지금 이름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추에이터로 모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컨트롤 액추에이터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성해 줄게요. 라우터를 통해서 get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history 우리가 제어에 대한 이력 조회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history 그 다음에 device id 그 다음에 컨트롤러 안에서는 get control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액추에이터가 아니고 여기선 컨트롤 이렇게 히스토리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안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저는 모듈을 통해서 익스포트 라우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라우터로 되어 있으니까 디폴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디폴트 라우터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여기 안쪽에서 컨트롤러 작성해 줄게요. 여기서 폴더명을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로 바꿔주고요. 실제 해당하는 값을 작성을 할 건데 const를 통해서 작성할 겁니다.
자, 컨트롤러 부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를 통해서 액추에이터 서비스를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통해서 여기서 emit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import 그 다음에 emit 액추에이터 업데이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액추에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안쪽에는 하우스웨어 액추에이터 목록을 조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get을 통해서 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async를 통해서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get 라우터에 정의했던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할 건데, 이 부분들을 모두 작성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제 반복 숙달된 작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바로 설명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우터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하우스 아이디 값을 통해서 특별한 하우스의 액추에이터 리스트를 조회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추에이터의 실제 상태 값을 구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액추에이터의 제어 부분. 그 다음에 제어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는 부분으로 총 4가지로 나눴습니다. get, post, get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는 특정 부분들의 파라미터 값을 정의를 해줬고요. 하우스에서는 하우스, 액추에이터에서는 액추에이터 ID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 컨트롤을 할 때는 액추에이터 ID, 그 다음 커맨드, 유저 ID 값으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기본 값은 1로 지정을 해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켓 IO에 해당하는 실시간으로 상태 값을 전송을 하게 되고 이 상태 값을 업데이트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히스토리 부분 나오고 파라미터 값은 액추에이터 ID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라고 해서 이 쿼리에 해당하는 리미트 값을 50으로 설정해서 여기서 같이 한번 넘기게 되죠. 이 서비스에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 리밋이 어디서 쓰이는지 보입니다. 해당하는 이 개수가 나오는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에서는 쿼리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 컨트롤러, 라우터 부분 작성했고 앱까지 연결을 한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왼쪽에 썬더 클라이언트 통해서 여기서 저는 액추에이터를 1로 조회를 해보면 해당하는 이 하우스 액추에이터 부분들, 이 디바이스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 부분은 액추에이터에 해당하는 컨트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해주고요. 해당하는 포스트에 대한 요청이기 때문에 포스트의 바디 값을 통해서 저는 디바이스 ID 1, 그 다음에 커맨드 on, 유저 ID 1 값을 같이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추에이터 아이디와 커맨드는 필수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값을 파라미터에 담아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실패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텐데 이때는 서버가 실행된 부분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걸 기준으로 디버깅을 해보면 되고요. 서버가 실행된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지금 실행 중이던 하나의 서비스에서 문제가 났습니다. get actuator status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정 부분들을 정의를 다 진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create at 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update at 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같이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요청을 눌러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상태값이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어 이력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들을 쿼리 파라미터로 넘겨서 리미트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여기서 액추에이터 ID 값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IoT 서버와 제어 엔드포인트를 연결해서 아두이노가 이제 폴링할 상태에 대한 제어를 API로 받아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